500만 원까지 제시가 됐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제가 기억하기로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59만 원, 그리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500만 원의 주가, 목표 주가가 나왔거든요. 근데 이 목표 주가라는 것이 앞으로 몇 년 후에 매출과 영업이익을 당겨와서 거기에 적정 멀티플을 곱해서 계산을 하는지가 관건이에요. 근데 증권사들마다의 목표 주가의 괴리가 굉장히 크다라는 것은 일단 아랫단에 있는 것을 목표로 보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 매주 화요일 저녁 8시에 진행되는 무료 특강 아래의 링크에서 신청하세요. 미국은 송전망 연결 대기 물량이 크게 늘어나고 있고 국내 기업들의 수주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최근 한 달간 조정을 받은 전력 설비 업종은 오히려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보시나요? 그렇죠. 이제 뭐 전력기기 같은 경우는 매수 기회라고 볼 수도 있고 지난주부터 또 많이 다시 되반등이 좀 나오긴 했거든요.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전력 설비가 굉장히 매력적이죠. 우리가 어떻게 보면 반도체랑 붙어서 움직일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에너지 쪽에 대한 전력 설비 쪽에 대한 쇼티지가 병목 현상이 메모리 반도체보다도 더 심하다라는 분석들이 있기 때문에 전력 설비 쪽이 업황 자체가 나쁘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다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게 지금 전력 설비, 전력기기 업체들 중에서 우리가 효성중공업이라든지 뭐 HD 현대일렉트릭이라든지 LS 일렉트릭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이런 기업들은 지금 PBR 기준으로 봤을 때 5배가 훌쩍 넘어가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10배도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익성이 많이 좋아진다라고 하더라도 전 일단 따라 붙는 데는 약간 부담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지금 거의 한 4년째 올라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거든요. 그래서 탄력도가 좀 둔화될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반도체와 전력 설비가 거의 같은 맥락으로 움직여준다면 반도체가 좀 더 매력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전력 설비도 여전히 좋지만 주가가 많이 올라온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반도체를 좀 더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다만 최근에 조정을 어느 정도 받은 부분들이 있고 2분기 때 만약에 실적이 잘 나와준다라면 우리가 이런 의구심들은 헤쳐나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지금 시장의 유동성이 풍부하게 공급이 되고 있고 AI라는 내러티브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앞으로 1년 후에 2년 후에 벌어들일 실적에 대해서 많이 당겨와서 주가의 흐름이 먼저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분기별 실적이 나올 때마다 시장의 예상치를 깨부셨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전력기기 같은 경우도 2분기 때 실적이 잘 나와준다면 저는 더 올라갈 가능성이 그때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가 최근 며칠 동안 굉장히 특징적인 게 반도체는 여전히 강하죠. 근데 반도체 말고도 그동안 시장에서 부각되지 않았었던 조선주라든지 방산주라든지 원전주라든지 전력기기가 어느 정도 올라오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종목군들의 공통점은 조정을 좀 받았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반등이 나온 것은 맞고 저는 추가 반등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는데 반등의 연속성, 시세의 연속성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7월 달에 나올 수 있는 실적을 좀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적을 본 이후에 이 실적이 좀 합당하다 한다면 그때부터는 다시 한번 우상향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제가 아까 전에 뭐 삼성전기와 뭐 LG이노텍도 말씀드려가지고 갑자기 좀 생각이 나서 말씀드려보자면 전력기기는 더 많이 당겨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실적에 대한 가이던스를.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메리트는 전 전력기기라든지 전력기기보다는 전자기기, MLCC라든지 기판 쪽이 좀 더 매력적이지 않나? 반도체가 조금 더 매력적이지 않나라는 말씀 드리고, 종목으로 보자면 뭐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배전반 쪽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고,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미국 내에 공장을 가지고 있고, 산일전기 같은 경우는 매출 비중이 미국에 굉장히 높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가지고 미국에서 인프라 투자를 한다라고 한다면 변동성이 많이 커질 수 있다는 그런 장점들이 또 있겠죠. 그리고 지난주에서 이번 주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또 HD 현대일렉트릭이 굉장히 좋은 주가 흐름이 나왔는데 HD 현대일렉트릭이 원래는 대장주였다가 최근에는 대장주의 주가 흐름을 많이 못 보였었죠. 그래서 많이 밀린 상태에서 반발 매수가 나온 거고, 제가 말씀드린 이 기업들에 대한 시장에서의 그런 관점, 이 기업들이 잘하고 있다는 것, 송전망과 변압기와 뭐 배전망이 필요하다는 것들은 이미 알려져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전 일단 업황에 대해서는 좋게 보고 있지만 지난 1년 동안, 지난 2년 동안 나왔었던 그런 탄력적이고 안정적인 우상향이 이번에도 또 나올까 한다면
조금 이제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 증권계에서는 효성중공업 목표 주가를 500만 원까지 제시하기도 했는데요. 전력망 수주 흐름이 이어진다면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보시나요? 네, 뭐 이것도 방금 전에 제가 말씀을 전반적으로 드린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 미국 내에 공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는 메리트가 있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하지만 500만 원까지 제시가 됐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제가 기억하기로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59만 원, 그리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500만 원의 주가, 목표 주가가 나왔거든요. 근데 이 목표 주가라는 것이 앞으로 몇 년 후에 매출과 영업이익을 당겨와서 거기에 적정 멀티플을 곱해서 계산을 하는지가 관건이에요. 이게 이제 증권사마다 다릅니다. EPS라고 해서 주당 순이익이 나오고 있고 거기에다가 우리가 멀티플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계산을 해서 적정 주가를 계산하는데, 이 500만 원이라는 제시를 했었던 증권사가 어떤 EPS와 어떤 PER을 대입해서 이렇게 불렀는지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했거든요. 근데 증권사들마다의 목표 주가의 괴리가 굉장히 크다라는 것은 일단 아랫단에 있는 것을 목표로 보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윗단으로 올라와 있는 목표 주가 같은 경우는 이게 굉장히 합당하고 특별한 이벤트가 있거나, 그러니까 그런 거죠. 이 A라는 기업이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명분이 1, 2, 3이 있다라고 한번 해봐요. 근데 갑자기 이제 목표 주가가 500만 원짜리가 나왔는데 여기에는 1, 2, 3이라는 명분이 아니라 4랑 5라는 명분이 따로 붙어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지금 나오고 있는 전력 설비와 관련되어 있는 모든 레포트 기반으로 새로운 내용들은 제가 봤을 때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 있느냐, 오히려 시장이 더 좋아진다라는 내용들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이런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미국의 땅덩어리가 생각보다 굉장히 넓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전력 설비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고 우리나라 기업들도 수주 양구가 계속 늘어날 것이다.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새로운 내용은 아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저는 무조건 500만 원까지 올라간다라는 관점보다는 시장에서 이제 인기 투표가 좀 진행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거든요. 만약에 반도체가 굳건한 상태에서 조선 쪽이 움직인다면 전력 설비는 잠깐 눌릴 가능성도 있고.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6개월 전이나 뭐 한 9개월 전에는 반도체 올라가면 전력 설비 무조건 같이 갔거든요. 근데 최근 한 달 동안, 두 달 동안의 주가 흐름을 보면 같이 움직이진 않아요. 물론 반도체가 좀 둔화될 때 전력 설비가 올라가는 경우도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같이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관점으로 본다면 한쪽으로 자금이 몰렸을 때 전력 설비가 살짝 소외될 가능성도 있다. 다만 그렇다라고 해도 뭐 지금 저한테 만약에 두 가지 중에 하나로 대답을 해라, 너 이거 매수냐 매도냐 둘 중에 하나로 대답을 하라고 한다면 전 전력 설비도 매수이긴 합니다. 다만 지금 우리나라에 상장되어 있는 시가총액 상위 업종군들이나 종목군들이 좋은 기업들이 너무 많아요. 반도체, 뭐 현대차, 그 아랫단에 뭐 두산 에너빌리티, 조선 업체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기 투표에서는 전력 설비가 약간은 밀릴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전력설비 전력기기 업종에서 가장 주목하고 계신 종목은 무엇인가요? 일단 저는 LS 일렉트릭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효성중공업에 대한 관심도도 높고 원래 대장주는 HD, 현대에너지솔루션, 현대일렉트릭이라는 그런 분석들도 많은데, 일단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배전반 사업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초고압 변압기라든지 변압기 쪽에 대한 모멘텀들은 효성중공업과 HD, 현대일렉트릭이 많이 받아가고 있거든요. 근데 배전반 같은 경우는 LS 일렉트릭이 어떻게 보면 잘하고 있는 분야라는 거죠. 실제로 여러분들께서도 LS 일렉트릭의 재무제표를 뜯어보면 배전판 쪽에서의 매출이 변압기 쪽의 매출보다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특화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LS 일렉트릭을 뭐 변압기 3사 중에서는 가장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투자 아이디어를 확장을 해본다면 LS 일렉트릭을 가지고 있는 LS라고 하는 지주사가 있거든요. 근데 이 지주사도 저는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LS 같은 경우는 LS 지주사 밑에 LS 일렉트릭도 있고, 뭐 LS M&M이라는 기업도 있고요. 여러 가지 지주사들을 그 자회사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이제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자회사의 그런 중복 상장을 막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LS를 통해서 매수할 수 있는 LS라는 지주사의 자회사들 모멘텀들을
가치를 받아갈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본다면 전 LS도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전력 설비 쪽에서는 배전반 사업 쪽에 대한 어떻게 보면 특이점을 가지고 있는 LS 일렉트릭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여기서 뭐 지주사까지 조금 더 투자 아이디어를 확장해 본다면 전 LS를 좀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LS 밑에 LS 에코에너지라는 기업도 있고, 이 LS 에코에너지 같은 경우도 뭐 해저 케이블이라든지 히토류 쪽에 대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받아갈 수 있는 게 이 LS라는 지주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LS 일렉트릭과 그리고 투자 아이디어를 좀 더 확장해 본다면 LS라는 기업도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